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3일 저녁 9시쯤, 8시 55분 좀 되었는데요. 오늘 일요일인데 자다가 놀다가 시장에 갔다가 중요한 날인 것 같아 씻지도 않고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해보죠. 미국 관세가 지금 반도체랑 휴대폰 관련된 뭐 특별한 부분 상호 관세가 면제고, 월요일 날 그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된 관세를 발표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강하게 나갈지, 중국에 대한 관세가 또 문제인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파악해 보도록 하죠.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하락했고, PPI라고 해서 미국 생산자 물가가 의외로 하락했다. 라는 거죠. 관세가 않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하락했다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미국에서는 이미 사재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그다음에 달러 가격이 조금 이제 하락했다고, 지금 일본이랑 그 예전에 평가 절상했던 그 시점 생각나기도 하는데, 다시 엔화가 평가 절상이 될지, 엔화가 갑자기 평가 절상이 된다면 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죠. 엄청나게. 그때 그 1차 평가 절상을 하고 난 다음부터 30년 동안 거의 뭐 일본 경제가 피폐해졌는데, 그 영향으로 본다면 만약에 또 엔화가 평가 절상이 된다면 굉장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월봉 추세선은 지금 추세선 맞고 뚫고 이제 올라갔고, 일봉 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반등 후에 약간 4만 천선에서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주봉 5일선을 뚫고 올라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쪽에 뭐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핫한 것은 그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현재 그 월봉 60일 선상, 나스닥 월봉 60일 선상에 아직 다다르지도 않았고, 그다음 추세선에 맞지도 않았죠. 주봉상에서는 나스닥이 아직까지는 13,003선까지 만약에 온다면 저는 이제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고, 현재 매수 상태에 간다면 매도 타이밍은 약 한 18,000선에서 매도 타이밍을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스닥 일봉 더블 버텀선이, 그러니까 15,000선에서 약간 더블 버텀 일어날 것 같고, 여하튼 나스닥은 이 레인지 선에서 14,000, 그러니까 15,000과 11,600에서 이 레인지 선에서 올라간다면 매도를 칠 예정이고, 다시 말해서 인버스를 잡을 예정이고, 내려간다면 14,000선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매수를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좀 나스닥이 좀 핫하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봉 3천선을 이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주봉 3천선에서 유심히 부분에서 다시 마찬가지로 필반도 올라간다면 매도 레인지를 정해서 매도 쪽으로 49,000, 그러니까 한 5만 정도, 49,000선에서 매도를 볼 것 같고, 천선에서 4만 5천선에서 약간 매도를 볼 것 같고, 3천선에서 약간 다시 매수를 잡을 생각입니다. 이때 만약 매수를 잡았다면 저는 장기로 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항생은 만약 여기서 떨어져서 15,000선과 16,500선 사이에 매수 온다면 저는 매수 장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시장은 미국 생산자 물가가 하락했는데,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이 미국 생산자 물가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죠. 만약 관세가 부과되고 난 다음에 미국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뒤에 이것이 상승으로 간다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고, 지금도 뭐 장기 국채, 그러니까 이제 이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물가 지수가 역시 뭐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물가니까, 물가 지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이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로이터에서는 뭐 어떻게 중국이 이 트럼프의 그 회유나 이러한 빠져나갈 공리에서 갑자기 관세 그 저항에 있어서 뭐 맞서 든든하게 이제 맞서려고 했냐? 흥미진진한데, 우리는 결국은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 더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어떤
스탠스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역시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현재 뭐 모건 스탠리가 말을 했는데 그 엔비디아는 여전히 이러한 트럼프의 그 굉장히 암울하고 느슨한 그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탑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엔비디아가 좀 더 보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비질런트는 뭐냐면 그 경계 그렇죠? 지금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채권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금요일은 다우가 5, 6% 가량 상승했고 나스닥이 뭐 2%, S&P 500이 1.81 이렇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보면 스탁개미가 이렇게 19조를 배팅을 했는데 전체 금액이 17% 감소했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45조 원 증발했다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번 대략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32억 달러 원을 순매수하면서 투입했습니다. 약 한 20가량 지금 보관 금액이 그래서 그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투자자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935억 달러, 33조 원, 지난해 1100달러보다 약 6조 원 줄어들었다는데 1%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10%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만약 이것이 빠르게 회복하면은 개미들이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데가 테슬라 쪽, 엔비디아 쪽인데 테슬라 쪽이 손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X shares 그러니까 3배 ETF에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먼 미 국채 시장 혼란 시 결국 연준이 개입한다 이런데 이건 나쁜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뭐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고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미국 연준이 개입을 하고 그다음 또 여기 살펴보면 그 보스턴 총재가 시장 혼란 시에는 언제든지 개입 준비돼 있다라면서 안정을 주고 있죠. 사실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장을 배팅하고 받아치고 있는 것은 역시 그렇죠. 언제든지 국가가 미국이 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그 투자자가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여겨 역시 봐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요일 시장 관세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해외 차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올 것이냐 좀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선을 보면서 만약에 여기에서 혼조를 온다면 뭐 혼조 그 약 배팅을 하다가 결국은 추세선 오면 저는 강하게 배팅을 해서 장기 보유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날이라서 이렇게 컴퓨터를 열었고 아무튼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